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건물주톡 대표 김용남 회계사입니다. 건물주톡 김도균 이사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건물을 가지고 계시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실 텐데요. 금액이 뭐 이것저것 붙어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재산세 말고도 붙는 게 많죠. 그래서 나머지가 더 크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금액이 되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고 그러실 텐데 저희 건물주톡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재산세와 부과되는 다른 세금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저희 김도균 이사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일단 이게 저희 그 서초동에 있는 고지서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 매년 7월에 일단 그 저희 꼬마 빌딩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그 고지가 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금액은 347만 9,660원 정도 고지가 되는데 그중에 재산세는 130만 원 정도만 네네네. 그래서 이 나머지 세금들이 어떤 것들인지도 천천히 같이 한번 나머지 살펴보도록. 너무 큰데 뭐 내역도 잘 모르겠고 말은 재산세라고 하면서 네. 뭔지 좀 궁금해하실 테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우선 재산세는 누가 과세를 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대부분 국세,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지만 이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일단 지방세로 분류가 돼서요. 그 지방세 중에서도 도세와 시군세로 구분을 짓고 그 시군세 중에서도 이제 시군세 중에 재산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세라면은 서울 같으면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전라남도 같으면 전라남도에서 과세하는 건데 시군세는 구청이나 서울시 같으면 구청이고 전라도 같으면 목포시에서 세금을 과세하는 거고 거기서 과세한다는 얘기는 그 구청이나 시에서 쓰는 돈으로 네, 쓰겠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제 시군세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는 부동산에 과세되는 게 주로인데 부동산 중에서 어디에 과세되나요? 네, 일단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토지에 재산세가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가 이런 것들은 보통 건물에 다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일단 주택과는 이제 주택은 구분하기 좀 위해서 특이하니까 별도로 두고 네. 세율을 그러니까 일반 건물, 토지 건물인데 건물 중에서 주택은 주거용으로 꼭 써야 되니까 조금 낮게 세율을 두는 거죠. 그래서 분류가 토지, 건물, 주택 이렇게 세 가지가 세율이 다르죠. 그 다음에 재산세를 내야 될 사람은 뭐 물론 이 부동산 소유자일 텐데 소유자가 막 바뀌기도 하니까 바뀌었을 때 누가 부담하나요? 네, 그래서 매년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 정해서 이 6월 1일 현재 이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세를 그러니까 1년 부과하게 동안에 되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6월 1일 날 등기상의 소유자 그 사람한테 맞습니다. 재산세 과세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이제 금액이 있는데 뭐 실제로 거래가액이 매번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 재산세를 과세하는 금액은 뭘 기준으로 하나요? 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토지나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경우는 지방세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지방세에서는 이 부동산의 이 가액 뭐 우리가 시가표준액이라는 걸 따로 정해 두었고 이 시가표준액에 이제 일정 그 공정시장 이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여긴 공정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일단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 이런 이 계산식으로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거를 다 해서 세금 내면 너무 높으니까 그거에 한 일정 비율만큼만 기준으로 세금을 내겠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일단 토지부터 살펴보시면 토지는 공시지가의 면적을 곱해주고 거기에 70%를 곱해줘서 일단 우리가 과세표준을 계산하게. 공시지가의 면적 곱하면 그게 시가표준액이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한번 설명해 그래서 주시죠. 저희 건물주톡에서 이제 건물주님들을 위해 제작한 그 교재의 일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그 표준지나 개별지 이렇게 구분해서 그 공시지가를 정해두고 있고요. 그거 어디서 하죠? 네, 이거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그 지역별 대표성 있는 곳을 정해서 가격을 공시하면 그 표준지 공시지가에 맞춰서 이제 일반적인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땅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건물 같은 주택은 일단 저희가 공시 가격이라는 용어를 또 사용해서 이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 가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게 지방세인데 지방세는 그 부동산의 가격을 시가 표준액이라는 걸로 정해서 일단은 토지는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공시지가를 가지고 시가 표준액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주택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것.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꼬마 빌딩 상가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결정한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가격대를 계산하는 과세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정하는데 이 두 개는 땅값하고 주택 가격만 정하고 주거용이 아닌 빌딩 같은 것들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을 정하지 않죠. 그래서 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는 토지나 주택은 공시지가, 공시가격 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걸 사용하고, 그다음에 비주거용주 부동산은 따로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건 또 국세청에서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정한 금액을 그대로 시가표준액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 같이 살펴본 시가표준액의 70% 정도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의 70%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데 이제 주택은 조금 더 좀 낮춰주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2022년 현재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세를 내서 45% 정도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대부분의 토지, 대부분의 부동산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꼬마 빌딩이라면 시가표준액의 70%고 그게 이제 주택이라면 60%고 일가구 1주택에 해당되시면 45% 곱한 걸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한다. 그러니까 시가보다는 굉장히 많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많이 낮아요. 그 상태에서 다시 또 공정가격 비율을 낮추기 때문에 지방세 과세하는 금액 기준 과세 표준은 상대적으로 시가보다는 매우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다음 시가표준액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꼬마 빌딩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재산세 고지될 때 내가 얼마나 나올지 좀 궁금하실 텐데 이런 시가표준액은 저희가 서울시를 예로 들면은 이제 서울시 이택스라는 인터넷 사이트 접속하신 다음에 여기 그 조회 발급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주택의 건물 시가 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뉴에 그 해당 연도와 그 이 부동산의 소재지를 입력해서 번지까지 입력해 주시고 나면 입력하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그 해당 그 번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그 내역이 조회가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상세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제 그 저희가 조회한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고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정해져 있는 게 2022년 같으면 저희가 조회한 부분은 7억 4,400이죠. 건물분이.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본인들 건물주님들도 원하시는 주소 검색하시면 이렇게 시가표준액은 금방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동산별로 세율이 조금 아까 공정가격 비율도 다르듯이 세율도 다르죠? 네, 일단 토지 같은 경우는 그 토지 그 분류를 정해서 0.2에서 0.5%씩 차등 세율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부동산들은 그러니까 일반 꼬마 빌딩이나 이런 애들은 0.2부터 0.4의 누진세율을 가지고 있고 종합합사는 이건 좀 이제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들의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농지처럼 아니면 골프장 용지처럼 아주 사치용이거나 아니면 아주 원천적으로 농업용으로 쓰는 것들은 또 농업용은 세율을 더 낮춰주고 사치용은 좀 더 높이고 이렇게 세율이 이제 각각 다릅니다. 네, 그래서 토지 같으면 이렇게 0에서 5%, 0.5, 0.에서 0.5 사이 누진세율이고 건축물은 좀 정해져 있죠? 네, 그 주택을 제외한 일반 비주거용 부동산인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그냥 일괄적으로 0.25%를 세율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주택은 더 낮게. 네, 주택은 더 낮게 했기 때문에 0.1에서 0.4%까지 4단계로. 더 높아진 거는 이건 투기 목적일 때는 좀 더 세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좀 더 세율을 더 낮춰주고 있고요. 1주택자라면 지금 이제 우리가 공시가가 이렇게 금액이 높아져 갈 때 세율이 커져갑니다. 세율이 커져가는데 근데 공시가 9억 이하일 때 1주택자라고 하면은 세율이 50% 정도가 줄어들고요. 되고 그 다음도 계속 낮아져서 감면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일가구 1주택자가 혜택이 제일 크고 재산세를 제일 조금 내게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이 주택만 가지고 계시다가 건물을 갑자기 가지게 되면 뭔 재산세가 이렇게 많은가 갑자기 놀라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재산세 주택만 내다가 건물 취득하고 나서 뭔 재산세가 이렇게 큰지 근데 뭐 재산세도 크지만 뒤에 붙은 것도 많아가지고 좀 당황했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는 근데 이제 작년 대비로 무조건적으로 올릴 수 있지는 않고 한도를 좀 두고 있죠. 네, 그래서 작년에 납부한 재산세 대비 토지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상한을 150% 정도로 두어서 그 급격한 세부담을 좀 막아주는. 금년에 재산세 100만 원 냈는데
내년에 150만 원을 넘어서 과세가 되는 상황이라면 150만 원 한도로 하겠다 그런 네,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3단계로 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과 6억 기준으로 좀 더 세분화한 뒤에 105%, 110%, 130% 정도까지를 상한으로 두고 있고요. 주택 혜택을 더 주는 거죠. 네. 혜택을 더 줘서 원래 대부분은 다 150%가 상한인데 주택 같으면 3억 이하라면 5% 이상 높이지 않겠다. 3억부터 6억 사이라면 10% 이상 높이지 않겠다. 6억 넘어가면 한 30%까지 네. 이상은 높이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다음 그것 뺀 나머지는 네. 뭐 다 150%로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50% 이상은 이상, 높이지 네, 않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도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는 한 번에 내는 게 아니고 요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좀 다르죠.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가 같은 비주거용 건축물 같은 경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서 보통 7월 초에 고지서가 그 우편 주소지로 오게 되어 있고요.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1기분, 2기분 나눠서 일단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건축물이라 이것도 건축물이라 둘 다 7월 기준으로 과세는 하는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이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두 번에 나눠서 내라. 그래서 네. 두 번으로 나눠서 세금을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토지는 좀 기간이 아예 다르죠. 토지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로 납부하시면 돼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같은 경우는 9월 초쯤에 그 고지서가 이렇게 일정이 배송됩니다. 서로 다르다. 그래서 네. 여러분이 재산세를 예를 들어 건축물 재산세를 냈다고 재산세 다 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토지분 재산세가 나오면 뭘 또 내라고 하냐? 그거는 두 번 낸 게 아니고 다른 부분이에요. 토지 따로, 그다음에 건축물 따로 그렇게 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산세 말고 아까 처음 저희가 고지서 보여드렸을 때 붙는 게 되게 많았죠. 그 나머지 붙는 거, 더 붙는 게 되게 여러 개 있던데 어떻게 붙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그 도시 지역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부동산의 가격을 그 세율을 곱해 주었던 그 과세 표준의 0.14%를 도시 지역은 더 이제 내게 네. 되는 거고. 그리고 지방세 보통 20% 정도의 그 지방 교육세라는 게 또 붙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산된 재산세액의 무조건 20%는 또 지방 교육세라고 해서 또 세금을 내게 교육세를 되겠습니다. 걷어가서 그 교육세를 그 지역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비주거용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소방 시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해서 좀 더 복잡한 구조를 갖지만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 꼬마 빌딩이 있으면 그 꼬마 빌딩 때문에 소방 관련된 설비가 따라 들어와야 되고 도시 안에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를 부담시키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네. 여러분 건물에 있는 그 소방 끼는 부분 있는 설치 있잖아요. 설치된 장비들 그런 것들 관련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만 이런 그 지역자원 시설세 세금을 매기는 과세 표준은 그 구청 별로 관리를 하는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저희가 재산세 고지된 그 과세 표준 약간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구청 과세 표준, 세금 과세 표준 자체가 이 과세 표준과 좀 다른 네, 거죠. 다릅니다. 소방부는 네, 그래서 좀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구청 담당자도 통화를 해봤는데 구청 뭘로 담당자 되는지. 네, 근데 건물별로 또 소방세 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서 그건 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지만 정확하게 똑같진 않아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저희가 그 이런 소방분 지역전시설 소방분 같은 경우에는 또 중과세 규정이 있어서 건물이 4층에서 10층 이하인 건물은 계산된 세금의 2배를 또 내게 되어 있고요. 저희도 2배죠. 네, 지금 맞습니다. 네, 6층이라서. 네, 그리고 뭐 대형마트나 더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계산된 금액의 3배까지를 중과세로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11층 부분들도 정도 되면 소방 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더 부담해라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한번 저 계산한 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서초구에 보유한 꼬마 빌딩 건축물분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앞에 살펴본 그 시가 표준에 조회한 금액이 약 7억 4,400 정도였고요. 여기에 70%를 저희가 조정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세금 내는 과세 표준은 5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물분은 그 세율이 0.25%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계산해서 해주면 이제 13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납부했던 세금은 128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꼬마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50% 상한이 두었는데 그 상한 금액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계산된 금액 그대로 130만 원이 계산이 대부분은 됐고요. 상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방금 앞에 살펴본 재산세 결정된 금액에 그냥 20%. 일괄적으로 20% 곱해줘서 26만 원 정도가 또 추가로 계산이 되고요. 근데 도시지역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재산세 계산했던 동일한 과세표준에 0.14%를 곱해줘서 이 해당 금액도 72만 9천 원 정도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자원시설세 그 소방분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과세 표준이 앞에 계산은 약간 다른데 큰 차이는 없고요. 그래서 5억 1,700 정도를 그 지자체가 결정했고, 구청에서 결정했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세율 세율 12% 0.12%에서 네. 다만 이 지역자원 시세 같은 경우는 세율이 좀 그 구간별로 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누진세고 네. 누진세 계산한 데다 5층이 지금 5층이 넘기 때문에 네. 저희 중과가 돼가지고 원래 과세되는 산출세액의 2배 118만 7천 원 정도가 과세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고지서가 이렇게 구성이 된 겁니다. 네, 앞에 살펴본 것처럼 재산세는 130만 원 정도였으나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같은 금액이 더 붙어서 결국 저희가 재산세로 이번 7월에 납부했던 돈은 약 348만 원 정도를 이번에 부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 보시면 뭐 재산세 있고 도시지역분 이게 뭔가 했는데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 말고도 다른 게 덧붙는데 뭐 이 지방교육세 같은 것도 다 교육에 사용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건물 가지시면 어쩔 수 없이 부담하는 거고 근데 너무 내역도 모르고 내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과세된 건지 여러분이 좀 아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물주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그런 거 혹시 궁금하신 거 다른 것도 있으시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한 점 깔끔하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재산세 관련해서도 좋은 정보가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